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기와집과 넉넉한 논밭을 가진 집안이었으나 외아들을 일찍 병으로 잃은 뒤로 김진사의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며느리 박씨가 남편이 죽기 전에 낳아준 손자 서기가 있어 김진사는 그 아이를 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서기는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김진사 서기야, 할아버지 손잡고 마당이나 거닐 잤구나. 서기 예, 할아버지. 김진사는 서기의 작은 손을 잡고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기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온 듯한 착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며느리 박씨는 과부가 된 후에도 시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수절하며 지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여 살림을 맡기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진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씨는 겉으로만 정숙한 과부였을 뿐 실은 이웃마을 양반 최서방과 은밀히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아내가 있는 몸이었으나 박씨의 젊고 고운 얼굴에 마음을 빼앗겨 밤마다 담을 넘어 김진사 댁 뒤채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써 1년도 넘게 이어지고 있었으나 김진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집안 머슴 돌쇠도 주인 댁 안채 일에는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았기에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서기는 밤중에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다가 뒷채 쪽에서 들리는 낯선 남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박씨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서기는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로 어머니 방에는 할아버지 외에 남자가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서기는 뒷채 창문 아래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창호지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가 밤 정적을 깼습니다. 박씨 누구요? 박씨가 황급히 문을 열고 나오자 서기는 겁에 질려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박씨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을 보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튿날부터 박씨는 서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보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서기는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것을 말하지 않았으나 박씨는 아이의 입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씨는 최서방을 몰래 만나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씨 서기가 그날 밤 우리를 보았소. 아직 어려서 말은 못하겠지만 언젠가 할아버지께 말할지도 모르오. 최서방 그 아이를 어찌해야 하오. 박씨 저도 그 생각뿐이요. 둘은 오랫동안 속삭이다가 결국 끔찍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서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박씨는 서기를 멀리 떨어진 산사당에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사당은 마을에서 한 시진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아이를 두면 굶어 죽거나 짐승에게 물려 죽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새벽 박씨는 서기를 깨웠습니다. 박씨 서기야, 어미 손잡고 산에 올라가자. 할아버지께 약초를 캐다 드려야 한단다. 서기 예, 어머니. 서기는 순순히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씨는 서기를 데리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좁은 오솔길은 가파르고 험하였으나 박 씨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서기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박 씨 조금만 더 가면 된단다. 서기는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어린 다리로는 버거운 길이었으나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식경쯤 걸었을까 마침내 산 중턱에 허름한 사당이 나타났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듯 기둥은 낡고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산신령께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박 씨는 서기를 사당 앞 돌계단에 앉혔습니다. 박 씨, 서기야, 여기서 잠깐 기다리거라. 어미가 약초를 캐고 올 테니. 서기, 예, 어머니. 박 씨는 서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서기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순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다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서기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으나 어머니를 믿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서기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기는 무서웠으나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서기는 추위와 배고픔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으나 박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이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기운이 빠졌습니다. 서기 할아버지. 서기는 할아버지를 불러보았으나 이곳까지 그 소리가 닿을 리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서기는 더 이상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돌계단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서기는 천천히 눈을 감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길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집의 머슴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사흘 전부터 서기가 사라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댁은 온통 발칵 뒤집혔고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서 아이를 찾았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밤새 울며 아이를 찾았다고 하였으나 돌쇠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우는 모습이 진짜 슬픔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눈물 같았습니다. 돌쇠는 2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하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 눈으로 보건대 박 씨는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박 씨가 서기를 어디론가 데려갔다면 그곳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산사당이 떠올랐습니다. 돌쇠 혹시. 돌쇠는 새벽같이 집을 나서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말입니다.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허름한 사당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 돌계단에 작은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쇠 도련님. 돌쇠는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서기였습니다. 아이는 축 늘어진 채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돌쇠 도련님, 정신 차리시오. 돌쇠는 서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서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기 돌쇠.
아저씨. 서기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습니다. 돌쇠는 귀를 아이의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서기 어머니가 저를 여기 두고 갔어요. 돌쇠 뭐라 하셨소? 서기 어머니가 밤에 낯선 아저씨랑 같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를 버렸어요. 서기의 말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쇠 도련님, 그 말씀이 정말이요? 서기 예, 정말이에요. 돌쇠 아저씨. 무서워요. 돌쇠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돌쇠 도련님, 걱정 마시오. 제가 도련님을 지켜드리겠소. 돌쇠는 서기를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장 김진사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마을 이장댁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경륜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돌쇠가 서기를 업고 나타나자 이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장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서기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돌쇠 예, 이장님. 산 사당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사옵니다. 돌쇠는 서기에게서 들은 말을 이장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장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큰일이로구나. 이장 하나 서기는 아직 어린아이가 아닌가. 아이의 말만으로 며느리를 몰아붙일 수는 없네. 돌쇠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도련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 없사옵니다. 이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 우선 서기를 내 집에 머물게 하세. 그리고 김진사 어르신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게. 내가 며칠 동안 박씨 댁을 지켜보겠네. 돌쇠 알겠습니다, 이장님. 이장은 마을의 젊은이 며칠 불러 은밀히 김진사 댁 주변을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감시하던 젊은이 하나가 달려와 보고하였습니다. 젊은이 이장님, 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내를 보았습니다. 뒤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장 그 사내의 인상착의는 젊은이 양반 차림이었고 키가 크고 수염이 있었습니다. 이장 최서방이로구나. 이장은 최서방이 이웃 마을의 양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몸으로 과부 댁에 드나든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장 지금 당장 마을 사람들을 모으게. 그리고 김진사 어르신께도 알려야겠네. 이장은 마을 사람 10여 명을 데리고 김진사 댁으로 향하였습니다. 한밤중이었으나 이 일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장은 먼저 김진사를 깨웠습니다. 이장 진사 어르신, 급히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김진사 이장,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이장석이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김진사 뭐라고? 서기를 어디서? 김진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손자를 찾아 헤맸던 터라 그 소식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장 산 사당에서 찾았습니다. 돌쇠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산 사당이라니. 서기가 혼자 그곳까지 갔단 말인가? 이장 그것이 혼자 간 것이 아니옵니다. 이장은 천천히 서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김진사 그럴 리가.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네. 이장 저도 믿고 싶지 않사옵니다. 하오나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서방이라는 자가 뒤채에 있사옵니다. 김진사 무슨. 김진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부축하여 뒤채로 향하였습니다. 뒤채 문 앞에 이르자 안에서 남녀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박 씨와 최서방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둘은 갑자기 문이 열리자 얼어붙었습니다. 김진사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 시아버님. 이건. 박 씨는 창백한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였으나 김진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김진사 입 다물게. 자네가 서기를 산에 버렸다는 게 사실인가? 박 씨, 아니옵니다. 저는 이장석이 도련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소. 당신이 그 아이를 사당 앞에 두고 내려왔다고. 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서방은 슬그머니 일어나 도망치려 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이 문을 막았습니다. 김진사 내 며느리로 들인 사람이 내 손자를 죽이려 하다니. 김진사는 주저앉으며 통곡하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집에서 아들이 죽고 난 뒤에도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장 진사 어르신, 진정하시옵소서. 이 일은 관가에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튿날 박 씨와 최서방은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 사건으로 떠들썩하였습니다. 관아에서는 사또께서 직접 이 사건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양반 집안의 일이라 조심스러웠으나 어린아이를 버려 죽이려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사또 박 씨, 내가 친손자를 산에 버린 것이 사실이냐? 박 씨 아니옵니다, 사또님. 저는 그저. 사또 거짓말 말라. 서기가 직접 증언하였고 머슴 돌쇠도 그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또 그렇다면 최서방, 너는 유부남의 몸으로 과부와 간통하였느냐? 최서방 사또님, 저는 그저 친분이 있어서. 사또 한밤중에 담을 넘어 드나든 것이 친분인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목격하였다. 최서방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하였습니다. 사또 간통은 율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죄이다. 더구나 그 때문에 무고한 아이를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 사또 박 씨는 곤장 50대에 처하고 친정으로 내쫓는다. 최서방 역시 곤장 50대에 처하고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 주도록 한다. 두 사람은 형을 받고 풀려났으나 마을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으나 친정에서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먼 타향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최서방 역시 아내에게 쫓겨나 다른 고을로 떠났습니다. 서기는 이장댁에서 며칠을 쉬며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특히 돌쇠는 밤낮으로 서기를 돌보았습니다. 서기는 천천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고 맑은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김진사는 매일 이장댁을 찾아와 손자를 보았습니다. 서기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으나 아이 앞에서는 참으려 애썼습니다. 김진사 서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내 어미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서기 할아버지, 괜찮아요. 돌쇠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김진사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김진사 돌쇠,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 손자는 죽었을 것이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돌쇠 아니옵니다. 진사 어르신.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김진사 아니네. 이는 큰 은혜일세. 자네에게 마땅한 대가를 주고 싶네만. 돌쇠 진사 어르신, 저는 그저 도련님께서 건강하게 자라시는 것만 봐도 충분하옵니다. 김진사는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서기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진사는 돌쇠를 머슴에서 풀어주고 대신 작은 땅과 집을 주어 독립하게 하였습니다. 돌쇠 진사 어르신, 이는 과분하옵니다. 김진사 아니네. 자네는 내 손자의 목숨을 구했네.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네.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서기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없는 것이 서운하였으나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서기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서기의 방을 찾아가 안부를 물었고, 밤에는 손자와 함께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진사 서기야, 별이 참 많구나. 서기네 할아버지. 저 별들은 다 무엇인가요? 김진사 저것들은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이란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서기 그럼 아버지도 저기 계세요? 김진사 그렇단다. 내 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우리를 보고 계실 거야. 서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기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김진사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큰 아픔을 겪었지만 손자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였습니다. 돌쇠는 이제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나 여전히 김진사 댁을 자주 찾아와 서기를 돌보았습니다. 서기는 돌쇠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서기 돌쇠 아저씨, 저 오늘 글자를 3개나 배웠어요. 돌쇠오, 그래. 우리 도련님이 참 영특하시구나. 돌쇠는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할아버지 김진사는 손자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서기가 구출된 사건은 마을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악일 박씨가 그런 짓을 할 줄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얌전해 보였는데 안악 2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니까요. 그 어린 것을 산에 버리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안악삼 그나마 돌쇠가 찾아낸 게 천만다행이지요. 하루만 늦었어도 서기 도련님은 죽었을 거예요. 안악일 돌쇠는 참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20년을 한 집에서 일했으니 도련님을 자식처럼 여겼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장터에서도 주막에서도 양반댁 사랑방에서도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 씨를 동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선비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평생을 홀로 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 선비 그렇다 한들 자식을 버릴 수 있는가? 더구나 친자식도 아니고 남편이 남긴 혈육인데. 선비일 그것은 그렇지만 선비의 변명의 여지가 없네. 아무리 어려운 처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법이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 씨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자식을 둔 부모들은 더욱 분노하였습니다. 반면 돌쇠에 대한 칭찬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장 돌쇠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네. 주인 집안의 부끄러운 일을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훈장 그렇지요. 자칫하면 자신이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오직 아이를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나선 것이지요. 이장 비록 머슴의 신분이었으나 그 마음씨는 양반보다 고귀하다고 할 수 있네. 돌쇠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돌쇠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서기는 점점 자라면서 그날의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버려졌던 그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죽어가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악몽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남겨진 꿈,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오지 않는 꿈. 서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김진사 서기야, 무슨 일이냐? 서기 무서운 꿈을 꿨어요. 김진사는 서기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김진사 괜찮다, 서기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단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서기 정말요? 김진사 그렇단다. 할아버지가 내 곁을 지킬 테니 안심하거라. 서기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천천히 진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기는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어머니도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서기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서기 할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김진사. 서기야, 내 어머니는 멀리 가셨단다. 서기 언제 돌아오세요? 김진사 아마 돌아오지 않으실 거란다. 서기 왜요? 김진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손자에게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김진사 서기야, 사람은 때로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단다. 그런 실수를 하면 용서받기 어려운 일도 생기지. 서기 어머니가 실수를 하셨어요? 김진사 그렇단다. 아주 큰 실수를 하셨지. 서기 그럼 제가 어머니를 용서하면 안 돼요? 김진사는 손자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용서를 말하다니. 김진사 서기야, 내가 자라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거라. 지금은 할아버지가 너를 지킬 테니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서기 내 할아버지. 돌쇠는 김진사로부터 받은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았던 그였기에 자신의 땅을 가졌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김을 메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였습니다. 비록 땅이 넓지는 않았으나 돌쇠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존경하였습니다. 길을 가다 돌쇠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돌쇠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마을 청년 돌쇠 어르신, 이번에 장가를 들려고 하는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돌쇠 장가, 그거 참 좋은 일이로구나. 무슨 조언이 필요한가? 마을 청년 신부 댁에서 예물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걱정입니다. 돌쇠 혼인이란 것은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일이네. 예물도 중요하지만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신부 댁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게. 마을 청년 감사합니다, 어르신. 돌쇠는 자신이 어르신이라 불리는 것이 낯설었으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장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이장 돌쇠,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돌쇠 말씀하십시오, 이장님. 이장 마을에서 자네를 이장 보좌로 추대하고 싶다네. 자네는 사람들의 신망이 두텁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니까. 돌쇠 아니옵니다, 이장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장 아니네. 자네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네. 생각해 보게. 돌쇠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일을 도우며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기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의젓한 소년이 되어 서당에 다니며 글 공부를 하였습니다. 훈장 서기는 참으로 영특하구나. 글도 빨리 익히고 예의도 바르고. 김진사 과찬이십니다, 훈장님. 훈장 아니네, 진심일세.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네. 김진사는 손자가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돌쇠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돌쇠의 집에 가면 바치를 거들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서기 돌쇠 아저씨, 제가 크면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돌쇠 허허, 나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다. 서기 아니에요. 아저씨는 저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옳은 일을 하세요. 돌쇠 서기 도련님, 옳은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다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하지 못할 뿐이네. 서기 저는 어려워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돌쇠는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돌쇠 그 마음을 잃지 말게. 도련님은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되실 거네. 어느 가을날 서기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산 사당 앞에 섰습니다. 서기 할아버지, 여기가 제가 버려졌던 곳이에요? 김진사 그렇단다, 서기야. 서기는 사당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추웠던 밤, 배고팠던 낮, 두려웠던 어둠. 서기 저는 여기서 거의 죽을 뻔했었죠. 김진사. 그렇단다. 서기 하지만 돌쇠 아저씨가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김진사 그렇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단다. 서기는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서기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진사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기가 15이 되던 해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나그네가 마을에 들어와 박 씨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나그네 김진사 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 저기 큰 기와집이 김진사 댁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그네 박 씨라는 분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라는 이름에 술렁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마을에서 금기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그네는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김진사 박 씨의 소식이라니 무슨 일인가? 나그네 박 씨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진사. 나그네 저는 박 씨께서 머물던 고을의 사람입니다. 박 씨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편지를 아드님께 전해달라고.
나그네는 낡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김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김 진사 서기를 불러오너라. 서기가 왔습니다. 이제 제법 청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 진사 서기야, 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구나.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기셨다. 서기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기야, 어미는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저지른 일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큰 죄이다.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하였다. 나는 내게 어미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저 이 편지로 내 진심만 전하고자 한다. 제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다오. 그리고 내 할아버지께 효도하여라. 할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어미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저 세상에서도 내가 행복하기를 빌겠다. 미안하다, 서기야. 정말 미안하다. 서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머니도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기 할아버지. 김진사 서기야, 울지 마라. 내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실 것이다. 서기 저는 어머니를 용서해야 할까요? 김진사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란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거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는 며칠 동안 어머니의 편지를 곱씹었습니다. 미움과 용서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서기 아저씨,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돌쇠 무엇이든 물어보게. 서기 아저씨라면 어머니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돌쇠는 한참을 침묵하였습니다. 돌쇠 서기 도련님,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네. 서기 무엇입니까? 돌쇠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일세.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네. 다만 미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좋지 않지. 서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쇠 그저 받아들이면 되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네는 자네 길을 가는 거네. 서기. 감사합니다, 아저씨. 서기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기는 산사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사당 앞에 서서 서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기 어머니, 저는 아직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서기 어머니도 힘드셨겠지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서기 저는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삶을 망치지도 않겠습니다. 서기 어머니, 부디 편히 쉬세요. 서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 서기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서기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어른이 되어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늙었으나 손자가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며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김진사석이야. 내가 이렇게 자라주어서 할아버지는 참 기쁘구나. 석이 모두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김진사 아니다. 이는 내 노력의 결실이다. 석이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석이를 배웅하였습니다. 돌쇠 도련님,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이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이장석이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어주게. 석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이는 한양으로 떠났고 석 달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온 것은 수십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김진사 석이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석이 할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와 돌쇠 아저씨, 그리고 마을 분들의 은혜입니다. 석이는 관직에 나가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석이 아저씨,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저씨 덕분입니다. 아저씨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돌쇠 도련님, 과찬이십니다. 석이 아저씨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제가 평생 갚아 나가겠습니다. 돌쇠 도련님께서 훌륭하게 잘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석이는 관직에 나가 청렴하고 바른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들을 아끼고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관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이가 30이 되었을 때 김진사께서 편찮으셨습니다. 석이는 관직을 잠시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 할아버지를 간병하였습니다. 김진사 석이야, 너를 보니 할아버지는 아무 여한이 없구나. 석이 할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김진사 아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행복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 석이 할아버지. 김진사 석이야,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석이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 김진사 돌쇠를 잘 돌봐주거라. 그 사람은 너의 목숨의 은인이니라. 석이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며칠 후 김진사께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슬퍼하였습니다. 석이는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관직을 내려놓고 오직 상복을 입고 할아버지를 추모하였습니다. 상을 마친 후 석이는 다시 관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돌쇠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돌쇠가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자 석이는 돌쇠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돌쇠 도련님, 이는 과분합니다. 석이 아저씨, 제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아저씨께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습니다. 돌쇠는 석이의 집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석이를 불렀습니다. 돌쇠 도련님, 제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석이 무엇입니까, 아저씨? 돌쇠 도련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날 제가 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석이 아저씨. 돌쇠 제 평생 머슴으로 살았지만 도련님 같은 훌륭한 사람을 세상에 남겼으니 제 삶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석이는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석이 아저씨, 아저씨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것입니다. 저를 구한 것뿐 아니라 아저씨께서 사신 모든 순간이 같이 있습니다. 돌쇠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돌쇠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기는 돌쇠를 할아버지 묘 옆에 정중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서기는 오랫동안 청렴한 관리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서기의 이야기는 고을과 마을을 넘어 널리 퍼졌습니다. 사당 앞에 버려졌던 아이가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한 의로운 머슴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서기는 평생 돌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옳은 일을 하려 노력하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기 너희 할아버지는 한때 사당 앞에 버려져 죽을 뻔했단다. 하지만 돌쇠 할아버지께서 구해주셨지. 자식들 정말이에요, 아버지. 서기 그렇단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자식들 네, 아버지.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당 앞에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 그 아이를 구한 의로운 머슴의 이야기,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고 훌륭하게 자란 한 사람의 이야기.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